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이상하게 이번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쵸. 2주밖에 안 됐는데. 맞죠? 맞죠.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요즘 상가 거리를 보면 빨간색 옷들이 유난히 네. 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곧 또 카타르 올림픽 시즌이 곧 그래서 옵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월드컵이 이번에 처음으로 겨울에 열립니다. 그동안 월드컵이 항상 여름에 열렸는데 처음으로 이제 겨울에 열리는 또 월드컵이고 서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또 열리는 그런 월드컵인데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또 붉은색 물결이 많이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2002년 월드컵 이러면 2002년 진짜 붉은 악마, 그렇죠. 붉은 물결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죠 정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온 국민이 또 하나가 됐죠. 예, 하나 이 네. 스포츠로 다 엮어져가지고 한 맞아요. 마음으로 소리 지르는 거는 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는 정말 모르는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는 게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포옹을 해요. 아, 모르는 남자들도 하이파이브하고 제가 월드컵 때 여자친구가 생겼잖아요. 저 한창 젊을 때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포옹을 했는데 그게 잘 됐잖아요. 알겠어요. 이제 방송합시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월드컵만큼 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은 그때 또 유명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2002년 2002년. 빨간색 레드 물결에 그렇죠. 또 다른 흥행을 했던 작품이겠죠?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우리 사춘기의 이야기를 다룬 몽정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우, 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 얘기는 왜 하시죠? 왜냐면은 오늘 그 영화를 만든 분을 우리가 어렵게 모셨어요.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해 뭐예요? 빨리 만나봅시다. 네. 우리 정초신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분이 감독님 맞으세요? 물론 이제 뭐 영화배우나 모델로 볼 수 있지만 네네. 감독님 맞습니다. 아. 예. 자,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영화 감독 정초신입니다. 지금은 시니어 모델 겸 시니어 모델들을 모아서 가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백발소년단의 리더 정초신입니다. 박수! 감독님이시죠. 또 모델도 하시죠. 그리고 보이그룹도 만들었는데 백발소년단.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요. 시작을 저희가 몽정기 맞아요. 감독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화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까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자, 일단은 몽정기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요. 저는 그때 되게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를 강조합니다. 그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사춘기 그 남자아이들의 네. 성적 호기심을 다룬 영화입니다. 중학생들이 주인공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교생 실습 나온 교생 선생님을 사랑하고 또 그 교생 실습 나온 그 선생님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해보려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호기심과 그 사랑을 담은 영화입니다. 저 캐스팅도 대단했죠? 그때 당시에는 뭐 대단하다고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제일 핵심이 뭐냐면 지금, 네. 그 교생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가 누구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느 프로그램에서 지금 또 주연으로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네. 김선아 씨. 김선아 씨 유명하죠. 네. 삼손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범수 씨. 네. 와, 당대 그때는 유명하신 좀 분. 유명해지려고 할 때였죠? 그때는 좀 유명해지려고 했었던 때죠. 그러니까요. 역시 또 감독님께서 선선지명이 있으셨어. 보시는 눈이 또 그쵸? 그때 당시에 이제 할 때 캐스팅을 할 때 굉장히 그때는 이렇게 유명했었어요. 이렇게 모델 걸로요. 그래서 그쵸. 네. 광고도 유명했잖아요. 네, 광고로 유명해서 저 친구가 이 주연을 해서 맡으면 정말 학생들이 정말 뭐 이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교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캐스팅을 했던 거죠. 그 영화가 잘 어울려, 아니고 잘 정말 어울려. 현실에서도 정말
무조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쁜 교생 선생님이 잘 안 오셔서. 아, 잘 없죠. 네, 어떻게 그러면 이게 제가 뭐 교생 때도 제가 그 학생 때도 보면 늘 저렇게 이쁜 교생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나. 현실은 꼭 그 남자 선생님이 오시고 그런 그쵸. 게 이제 현실이죠. 근데 그러면 이 그 몽정기라는 영화는 혹시 외람되지만 그 감독님의 혹시 개인적인 경험인가요? 본인의 사춘기 경험담일 수 있습니까? 근데 뭐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영화를 제가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것을 개봉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30대의 그 젊은 분들이죠.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하셨거든요. 그게 다 자기들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학생 때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선생님인데 또 이쁜 여선생님은 정말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딱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로망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순수했을 때가 중학생 때인 것 같고, 뭐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가면 이제 뭐 약간 좀 그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가장 순수한 때 그거를 한 거니까 뭐 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죠. 가장 사실 순수하다는 말이 또 가장 그 솔직하다는 또 그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네. 자, 우리가 흥행이라고 했지만 관객 수가 얼마였죠? 300만입니다. 와, 그 당시에 이야. 300만이면 지금 뭐 지금은 어떻게 해? 지금으로 하면 한 20년 전이잖아요. 1000만 갑니까? 10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오. 그 사실은 그게 이제 계속 TV에서 방영되고 그러면서 그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로 대략 한 2,500만 명 정도가 몽정기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300만 들을 때는 지금과는 달리 관수도 훨씬 그렇죠. 적고요. 아무래도. 스페이스도 적고 기간도 훨씬 적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 물량 작전으로 나가지는 않았을 때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는 에피소드가 엄청났었습니다. 아, 그럼 어떤 그 전에 그게 이제 강재규 필름에서 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태극기 휘날림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태극기 휘날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막강산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나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저희가 몽정기를 개봉을 했습니다. 첫 주에 60만 명이 들었습니다. 첫 주에 60만 명이 들고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영화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군복이 한 1000벌 와 있더라고요. 군복이요? 군복이요? 네. 태극기 휘날리며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거기에 쓸 이제 군복이 그 다음 주에 또 60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총이 한 1000종.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이제 온갖 박격포, 장갑차, 탱크가 주차장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공치사 같습니다만 몽정기가 그렇게 흥행이 되지 않았더라면 태극기 휘날리면 없다. 그렇죠. 네. 그럼 보세요. 이제 비슷하잖아요. 이름도 몽정기, 태극기. 이 기싸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냐고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로 정말 알겠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정말 야, 대단합니다. 진짜 이 300만 그때 당시에 정말 대단한 관객 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야죠. 그렇죠, 우리 그렇죠. 정초신 감독님, 제가 정말 형으로서도 되게 좋아하는 분이세요. 정말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신데 영화 감독의 꿈은 언제 꾸신 겁니까? 제가 그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영화 쪽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연극을 해서 배우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원래는 배우가 꿈이셨구나. 왜냐면 사실 그래, 비주얼만 맞아. 딱 보시고 그리고 목소리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그때 액션 당시에는 지금도 뭐 배우 하셔도 될 저는 이제 정도로 뭐 그렇게 배우를 꿈꾸고 들어갔는데 네. 처음에 이제 연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입학을 했던 친구들이 뭐 지금 보면 이제 유호성 씨, 네, 권혜요 씨, 또 그 박미선 개그맨도 저하고 같은 동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제가 키가 커가지고 네. 지금도 키가 크고 그때도 키가 컸습니다만 네. 키가 크다 보니까
맡을 역이 없는 거죠. 어떤 캐스팅에 제한이 좀 있었... 캐스팅에 뭐 광개토 대왕이나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이순신 뭐 이런 거 아니면 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역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배우의 꿈을 접고 딱히 뭐 만만한 게 없어서 그럼 이제 영화로 가자. 그럼 감독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유학은 어디로 가셨어요? 유학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으로 갔는데요. 본토의 고장으로. 본토에. 근데 그 시절에 그게 몇 년도인가요? 네,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1989년입니다. 89년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아니, 그 뉴욕 감독님 대학- 그럼 좀 집안 형편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집안 형편은 뭐 굉장히 좋다고 봐야죠. 그때는? 네, 그렇죠. 그때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실 정도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유학을 갔을 때가 1달러당 680원 환율 최저점이었을 때. 지금 1330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쵸, 뭐 그쵸. 엄청나죠. 와. 그리고 89년에 갔다가 95년에 왔는데 올 때 1,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올랐어요? 네. 그런데 갔다 와서 몇 년 있으니까 97년이 되더라고요. 네. 네, IMF. IMF가 되면서 2,000원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영화로 유학을 갔던 친구들이 못 견디고 다 왔습니다. 대거 그쵸. 귀국을. 대거 귀국을 해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피는 거죠. 근데 경쟁자가 없는 거죠. 운도 되게 좋으셨어요. 야. 저는 정말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정말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유학을 갔는데 너무 일찍 갔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뭐 유학 가는 사람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별로 없을 특히 텐데. 영화 쪽은 특히나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뭐 10명도 안 되는. 근데 제가 이렇게 갔을 때 갑자기 엄청 늘었는데 이 친구들이 중도 포기하고. 그럼 그러네요. 감독님은 이미 다 저는 하시고 끝나고 끝날 왔습니다. 끝물이었고 뭐 드라마 센터 뭐 이런 데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디 뭔가 그런데 있을 이제 것 같은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어디 예. 가셨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교수를 어디 할 데가 없나 해가지고 이제 기웃거렸는데 아무도 안 써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화진흥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데 가보려고 그러더니 거기도 이제 꽉 차고. TV 미국에서 와서? 네, 왔을 와서 때? 이제 뭐 어디 그래서 딱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럼 영화를 하자 그러더니 감독을 하려니까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는 어떨까? 그래서 프로듀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듀서. 아니 근데 영화 공부를 그 어렵게 하셔놓고 아니, 미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학을? 뉴욕 대학 NYU에서는 영화 매체를 공부를 했습니다. NYU에서 매체를 공부하셨어요? 네, 선동 영화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진주만 습격 이후 종전까지 미국 영화에 나타난 선동성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전혀 쓸데기 없는. 그럼 왜 했어요, 그걸? 대한민국에서 왜 선동성? 밥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근데요, 그때 그 선생님이 네. 뉴욕 대학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너 선동 영화 할 거면 너네도 6.25가 있지 않니? 그 6.25 사변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종전까지의 한국의 영화에 나타난 선동성을 연구하면 안 되겠니? 그런데 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한국 사람이 미국에 유학 와서 한국 영화로 학위를 받으면 좀 사람이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한국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아메리카 영어로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나중에 후회하셨죠? 그거는 집안 대대로 후회할 얘기였어요. 왜냐면요. 그게 우리께 진짜 더 좋죠. 그럼요. 그때 만약에 제가 한국 걸로 했었으면 제가 써놓은 논문이 지금 아마 이런 선동 영화 쪽으로 인용이 한 100만 번 됐을 겁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그럼요. 사실 전 외국에서도 세계에서, 맞아요. 전 세계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써놨으면 지금 저는 전 세계에 그 선동 영화 때문에 불려다니라고 지금 뭐 이런 뭐 전쟁 일어난 뭐 이런 사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일어나는 영화의 선동성에 관한 걸로 아마 전 세계를 불려다녔을 겁니다. 야. 왜냐하면은 그런 사태가 일어난 영화가 미국이 그때 진주만 습격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저희는 50년이나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얘도 뭐가 있냐 그러면 그 미국 영화는 또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교수님 말을 만약에 들었다면 맞아요, 감독님이 맞아요. 태극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맞잖아요.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뭐 제가 지금 뭐 정소신 텔레비도 방송국도 하나 만들고 뭐 우리 두 분도 모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이번엔 뭐 하시겠습니까? 이랬을 텐데. 네. 아유, 근데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그 영화 프로듀서. 쪽하고 이 프로듀서 쪽하고는 어떤 또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듀서는 이제 영화의 작품을 만드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감독이라 하면 프로듀서는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들 제작. 수 있게 모든 걸 도와주는 사람. 제작 쪽을. 근데 뭐 혹자들은 프로듀서는 한마디로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는 네. 이제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라고 해서 돈 되는 사람은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프로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작 실장, 뭐 제작 부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작품 귀천도 때 프로듀서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제가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스태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감독이 아니까 정 PD님, 프로듀서는 영어니까 외국에서 갈 때는 이쪽에서 제작을 담당해 주시는 거고 한국은 제작 부장이 하는 건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똑같은 말이야.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글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 개념을 정착시키기도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5편을 프로듀서를 하고 그때 경험들이 어땠습니까? 5편이라고 하면 많이 하셨네요. 어떤 작품들을 프로듀서. 일단 뭐 하셨나요? 귀천도를 프로듀서를 했었죠. 귀천도.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제가 프로듀서에 관련된 프로듀서하고 감독에 관한 건 또 뉴욕 대학을 끝내고 거기서는 이론을 했고요. 이 서부 쪽으로 와서 USC 남가주 대학에서 또 영화 제작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방끈이 정말 엄청나게 긴. 영화 쪽으로는. 영화 쪽으로는 저보다 가방끈이 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이 가방끈을 영화 만드는 데는 쓸 데가 없습니다. 네. 쓸 데가 없습니다. 영화 가방끈이 그렇게 긴데 네. 백발소년단을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가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니 뭐 그것도 유학파 가수. 그것도 본인보다 형들이라. 아니 뭐 더 좋죠.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너무 멋있잖아. 너무 굴곡이 많은 인생이 더 좋죠. 굴곡이 많죠. 그렇지.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충무로에 와서 1970년 현대의 조선의 무사와 일본의 사무라이가 칼싸움을 하는 무협 영화를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갔구나. 말이 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딱 보여줬더니 잘 나왔네. 근데 이걸 만들 수 있겠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 만들어갖고 딱 나왔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흥행이 되겠니? 흥행이 됐어요. 됐어. 예. 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2번째 작품이 되겠니? 의심이 많으시네. 정말 끝없는 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작품이 김혜수, 김호진 주연의 그 미스터 콘돔이라는 영화인데요. 미스터 콘돔. 그것도 이제 뭐 로맨틱 코미디. 네, 로맨틱 코미디죠. 이 스튜어디스가 그 불임을 치료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처음에 이제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게 되겠니?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그때 또 그게 또 성공했습니다. 네. 나름 또 많이 나름 좋아했죠 또, 사람들이. 그것도 들인 그 투입된 제작비 대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이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박중훈, 이경영 주연의 할렐루야. 그 박중훈 씨가 완전 살렸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완전히 또 코미디 연기. 돈을 왕창 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벌었고. 그렇죠.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그렇죠. 않았어요. 얼마 안 들이고 야. 돈을 그것도 맞아요. 엄청 벌었습니다. 네. 차태현 씨 신인이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차태현 신인이었죠. 예, 완전 신인인데 이제 완전 박중훈 씨한테 예. 이제 막 두들겨 맞고.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품이 이제 퇴마로. 퇴마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는 할 때마다 그게 되겠니? 되겠니?
그 된 다음에 다음 작품이 있겠니? 그래서 다음 작품도 이제 그 나한일 임창정 주연의 그 엑스트라라는 작품. 그것도 알죠. 그 엑스트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는 놀랍게도 제가 영화 배우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프로듀서 하시면서? 네. 프로듀서가 배우로 나오신 거예요? 사실은 프로듀서가 아니고 이제 제가 이 퇴마록이 끝나고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는 프로듀서보다는 영화 감독이 훨씬 임팩트가 있다 그래갖고 영화 감독을 하겠다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막 왜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무조건 안 된다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감독님께서 그동안 또 프로듀서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쪽 감독으로 가면 잘하는 거 하지 막 그럴 수도 있어. 누가 그 일을 하겠어 대신 이런 또 마인드가 있는 거죠 네. 주변에서는. 안 된다고 안 시켜준다고 제가 시나리오를 아무리 들고 다녀도 이 제작비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게 네가 감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 당장 돈을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니 그냥 저는 감독을 할래요. 그러고 있었던 차에 그 신승수 감독님께서 제가 이 배우의 꿈이 있다는 걸 아시고 배우 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선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덥석 물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배역을 조연입니다. 거기 이 영화의 세 번째 나옵니다. 거기 그 조 감독 조세필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엑스트라에서? 네, 엑스트라라는 영화에서? 네, 거의 한 18씬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조연입니다. 엄청나네요. 김원희 씨하고 같은 레벨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제 임창정, 나한일, 김원희, 정초 씨. 나한일 씨는 그저 검도하시는 분 아니에요? 검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영화 감독을 꿈꾸는 조 감독인데 이 두 사람이 자기네들이 이제 영화 찍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각종 나쁜 애들을 때려잡는 그런 식의 영화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감독을 시켜준다고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이 모든 이 장비들을 빌려주면서 그들의 약간의 그 어떤 이 나쁜 짓을 도와주는 그런 조 감독이고 마지막에 데뷔 시켜준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땐 데뷔는 못하고 근데 어쨌든 영화에서 제가 연기자로서의 어떤 처음으로 연기력은 인정받았으나 그럼요. 인정받았어요? 네,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보시면 그 엑스트라라는 영화에 제가 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감독님 그럼 그 콜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콜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연기력은 인정받았으나 영화가 흥행에 실패해서. 아니 무슨 갑자기 오늘 씁쓸한데? 여름에 개봉을 했는데 제가 보통 하는 영화가 저는 그 엑스트라라는 영화도 서울에서 한 100만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8,000인가 들고 끝나고. 그럼 엑스트라는 조금 흥행을 하지는 못했네요. 흥행을 조금 실패했지만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뭐 이 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들인 제작비 대비 저 다른 이제 전국에서 이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배우로 완전 또 데뷔를 할 수 있는 작품이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애착이 있으시겠네요. 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배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했으나 전혀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쓰겠다는 사람이 없는 채로 결국은 그 영화 배우의 꿈은 접고 그러고 나서 그렇죠. 이제 감독으로 전환한 그 계기를 그렇죠. 말씀해 이제 주시죠. 감독으로 프로듀서에서 감독으로 한 거. 네, 프로듀서에서 이제 감독으로 갈 때 그냥 프로듀서에서 감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시켜주고 프로듀서에서 배우로 갈 뻔했네요. 그렇죠. 원래 계획은 보니까. 그때 성공했으면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가수 이게 아니고 이제 원로 배우로 이렇게 나올 텐데. 대배우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뭐 이렇게 했겠지. 칸은 어떠셨나요? 뭐 이런 얘기 나누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서 이제 굶고 있는 사이에 제가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프로그램으로도 잠깐 또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작사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시나리오 봤는데 그냥 할만한 것 같으니까 좀 만들어 봐요. 그래가지고 제작비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선 제가 영화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자카르타. 자카르타.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저? 자카르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화입니다. 배우 캐스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 캐스팅은 그냥 맡겼어요, 그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도 감독이 됐으니까 네. 프로듀서한테 맡겨야죠. 그럼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감독하고. 프로듀서한테 이제 알아서 해라. 알아서 좀 해주라. 어. 네. 그래서 했더니 이제 그런 의리의리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였죠? 임창정이고, 네. 그리고 여배우가 또 되게 여배우가 진희경.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상중.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분이 또. 네, 쌍칼의 박준규. 박준규 씨까지. 네. 화려하네요. 네. 정재은도 나왔고 김세준 씨 나왔죠. 와. 의리의리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로. 그 의리의리한 배우들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부 그 프로듀서가 알아서. 와, 자카르타가. 그게 제가 제작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제작도요?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그때. 와. 아니 그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가 자카르타로 그러면 어떤 부와 어떤 또 이름도 많이 알려질 수 있겠죠. 입봉작. 입봉작으로 뭐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면 뭐 영화 감독으로서의 꿈도 한 번에, 그다음에 영화 제작자로 스타트가 꿈도 좋았는데요, 감독님? 한 번에 딱. 그리고 역시 이제 똑같은 얘기 들었죠. 네, 스타트가 좋았네. 그 다음이 되겠어? 그 다음이 몽정기입니다. 감독님, 근데 어때요? 보통 이 충무로에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입봉작에 성공한 감독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두 속설이 번째는 어떻게 가는데 세 번째가 망하죠. 좀 그런 얘기 혹 있긴 네, 있어요. 늘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몽정기가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몽정이 나쁘지 않았죠. 이제 그 자카르타보다 더 흥행했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몽정기는 제가 하면서 뭐 대략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벌었다. 그러면 몽정기는 10배쯤 더 버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작을 하셨어요? 아니죠. 그건 강재규 필름에서 했어요. 그건 감독만? 네, 저는 감독만 했죠. 그때 어떻게 좀 돈 인센티브 좀 많이 받았어요? 인센티브를 많이 주셨어요. 네, 그 정도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때 당시에? 충무로에 그때 당시에 뭐 시대로 봤을 때는? 네, 많이.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그 뭐 인센티브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그 작품이 하나가 이제 연장으로 제가 뜨니까 그쵸. 그 다음에는 뭐 작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제 감독님 맞아. 상한가요? 네, 상한가가 감독으로서는 돼가지고 상한가를 치는 거죠. 그쵸. 거기 회사에서 주는 인센티브보다 더 많은 돈의 개런티가 된 거죠. 개런티가 3배인가 오르더라고요. 한 방에. 네, 그래갖고 그걸로 해서 했는데 이제 그 이 세 번째 작품이 이제 약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세 번째. 그러잖아. 나는 몽정기를 그나저나 우리 감독님한테 내가 좀 속았어. 속은 게 하나 있어. 왜? 아니, 그 야한 건 줄 알고 봤거든. 야한 건 줄 알고 봤는데 야한 거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아니 중학생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야하게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죠. 네. 그걸 속았다라고 표현하시다니 정말. 아니 거기 찍을 때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중학생들이 왜 되게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 진짜 뭐 호기심이. 실제로 막 네. 그런 거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애 중에 하나가 여관을 하는 애가 있어갖고 그 여관방으로 사람을 구멍난 방으로 남녀를 그쪽으로 몰아요. 그래갖고 거기 구멍 뚫린 틈으로 애들이 이렇게 보는 장면이 그쵸. 나오는데 그냥 재밌었죠. 그 장면도. 그게 사실 이쪽에서 보이는 그쪽 배우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격정적인 정사씬을 찍어놨었어요. 전라로. 그러나 이제 실제 영화에는 이제 조금 각색이 됐죠. 못 넣었죠. 못 넣죠. 왜냐면 이제 그걸 넣어서 등급이 19부금으로 가느냐, 그걸 안 해서 15세로 가느냐를 놓고 그렇죠. 고민하고 있을 때 다 빼버리라고 그랬죠. 그쵸. 잘하셨네요. 다 빼버리라고. 이거 넣어서 무슨 영화가 뭐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보는데 실제 그게 나오는 게 안 좋다 그래갖고 그렇죠. 다 빼고 그래갖고 상반신만 나오고 상반신 나오는 것도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헬멧 쓰고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영화가 어떻게 좀 세 번째 영화가 이제 우리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세 번째 영화를. 세 번째 영화는 얘기해야지 그래도.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이제- 잘 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안 나온다는 네. 생전에 다시 볼 수 없는 최고 미남 최고의- 조인성 씨가 네. 주연이었습니다.
조인성 씨가 주연이었어요? 제목이 남남북녀입니다. 남남북녀. 남남북녀. 나 들어본 것 같아요. 남남북녀. 네, 들어는 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 그리고 맞아요. 텔레비도 많이 네.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40 몇만 정도 들어서 이게 흥행에는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랬는데 조인성, 김사랑 당대 최강의 이 최고의 미남 미녀와 작업을 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 정말 조인성 씨는요 네.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생겼냐면 충무로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뭐 다른 배우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100년에 하나씩 나오는 그 비주얼이 이 100년에 2명 나왔고 앞으로 200년간 안 나온다. 그 비주얼이 안 나온다가 이제 하나가 조인성. 그 조인성 씨 데뷔작이었어요? 아니죠. 데뷔작은 아니죠. 데뷔작은 아니죠. 아니죠. 이미 이름이 좀 네, 알려지고. 그때 되게 유명했거든. 네, 그때 뭐 엄청 유명했고요. 맞아요. 어떻게 돈 좀 많이 들였겠네.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왜냐면 그 두 편 성공하고. 그러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제작사가 이제 당대 최강의 이 매니지먼트 회사인 그 위대한 정운탁 선생께서 그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이더스요? 그 사이더스의 그 보유하고 계열사지 뭐. 있는 배우 조인성이니까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딱 오니까 저는 조인성 씨하고 이제 이 눈부신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뭐죠? 뭐죠? 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조인성 씨가 캐스팅은 됐는데 네네. 외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안 오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캐스팅은 됐는데 실물을 못 실물을 봐서.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 동네에 이렇게 실내 포장마차가 있어갖고 거기 가서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스태프들하고. 근데 저는 이제 뒤가 문이고 앞에 저쪽 벽을 보고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막 떠들다가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음이 됐어요. 조용해요. 이거 뒤에 뭔가 있다는 거지. 뒤에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다는 그래서 거지. 제가 아니 뭔데 그래 그러면서 뒤를 이렇게 딱 봤는데 문에서 문을 열고 조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 아우라가 정말 쫙 걸어 들어오는데 거의 홍해에 갈라지듯이. 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죠. 사람이 꽉 잡고 조인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 앞에서 딱 멎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네. 뭐라고 한마디 해야죠. 그죠? 왜 얘가 나한테 와서 이러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조인성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아래를 이렇게 탁 내려다보면서 감독님 조인성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감독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인이세요, 또 시인. 예. 자, 이거 글에 원래 소질이 있었어요? 뭐 시나리오를 쓰시니까 사실은 제가 아니 이렇게 본인 주장 시인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정식 진짜 시인이신가요? 네, 시집을 하나 냈어요?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글을 잘 쓰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요. 네.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가서 그 수업의 과제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시나리오를 써라.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서 냈는데 선생님이 잘 썼다는 거예요. 영어로 썼어요? 네, 영어로 써서 냈는데 이거 그래갖고 25명이 2개씩 내서 50개를 했는데 그중에 4편을 선정하는데 거기 선정이 됐어요. 아니, 그거를 우리 영어로 썼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갖고 내가 글을 좀 잘 쓰나? 그러는 와중에 거기서 우연히 이 만나신 분하고 그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다가 소설을 하나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설도 쓸 줄 아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귀천도 시나리오도 쓰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막 쓰다 보니까 글을 좀 쓰네. 스스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서 긴 거 소설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를 좀 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뭐 한참 써서 한 몇천 편 써놨을 겁니다. 몇천 편 쓰기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100몇 편 정도를 골라서 이러다가는 내가 이제 평생 신춘문예에다 시만 내다가
이러다가 시인이 못 되지 그래갖고 그냥 출판사에다 얘기를 해갖고 목을 졸라가지고 시집을 내달라고. 원래부터 재능이 많으셨네요. 야, 오늘 느낀 게 정말 우리 정초신 감독님은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시다. 그쵸. 재주를 갖고 계시고 못하시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도 영화를 하나 찍으셨다고요? 네네네. 그거 하나 얘기해 주시죠. 그 저 간미연하고 그 윤기원 네네. 두 배우가 어. 주연을 하고 있는 예. 한탕이라는 제목의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한탕. 한탕이면 우리 정초신 감독님의 삶의 모토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네. 한탕. 한탕. 인생 예. 한탕입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일종의 이제 그 어떤 느낌이냐면 자카르타 2 같은 느낌의 영화를 찍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그걸 못 하다가 시나리오를 원래는 자카르타 2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는 자카르타라는 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네네네. 그렇죠.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년 됐죠. 별 재미없어서 근데 이제 또 아는 제작자가 또 이걸 또 감독을 또 고맙게도 감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면 이제 감독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좀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찍었습니다. 오, 아, 지금 벌써 찍었어요? 예, 다 찍고 지금 이제 편집해서 후반 작업? 내일 모레 최종 편집 네, 하면 됩니다. 네. 어디로 나와요? 나오는 거는? 플랫폼이? 간절한 소망은 넷플릭스인데 예. 넷플릭스. 예. 간절한 소망은 넷플릭스인데 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제작사 쪽에서 개봉도 생각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개봉할 수도 있고요. 하게 되면 연내 전국 개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와. 개봉보다는 이제 플랫폼을 타는 게 더 좋은데 요새는 플랫폼 타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그쵸, 그쵸.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작들이 한 160편 밀려 있다고. 그쵸. 영화 저희가 개봉하는 이제 게 뭐. 파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죠. 맞아요. 좀 사실. 잘 파고들었으면 좋겠네요. 뭐 하여튼 재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딱 제목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또 있네요. 아, 그리고 저는 시간이 없긴 한데 또 어쨌든 간에 또 물어볼 말은 또 잠깐 마지막으로 물어봐야 될 것 물어보시죠. 같아서 그냥 아까 좀 전에 언급을 하셨어요. 부천영화제에서 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셨다고. 근데 우리 부천영화제 다 알잖아요. 알죠.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일까요? 저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래머를 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래머는 이제 그 영화제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이 프로그램의 순서를 정하고 어떤 영화를 거기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수입하고 예를 들자면 영화, 네. 뭐 콜렉션하고 하는 기능 역할까지 또 다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네네. 제가 사실은 부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를 6년 정도를 했는데요. 와. 그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450편 정도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편은 한 7, 800편 정도 이렇게. 아, 그걸 진짜 다 보셨어요? 장편은 거의 다 봤습니다. 네. 아니 뭐 왜냐면 주관하죠. 뭐. 선정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선정을 하려고 하면 작품을 안 보고 어떻게 선정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 아마 더 많아지면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럼 밤마다 보시는 거예요? 밤마다 눈 시뻘게, 거의- 눈 뻘개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외국 영화제를 많이 갑니다. 네. 출장을 가야 되죠. 그렇죠. 그쵸, 저한테는 그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네,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숙소에 갔다가 나오면 이게 배지 받고 그 다음에 극장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나오면 다 옆에 극장으로. 나오면 옆에 극장으로. 중간에 나와서 밥 먹고 다시 옆에 극장으로. 끝나고 나면 사무국으로 가서 거기 스크리닝 룸이 있습니다. 네. 그 스크린 룸에 가서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받은 그 DVD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보고. 그러고 또 숙소에서 잠자고. 네, 그리고 자고. 아이고, 참. 그리고 영화제 가면 한 일주일 정도 있는 동안에 한 60편, 70편 보는 것 같아요. 뭐 구경할 시간도 없겠네요. 그 현지를. 현재 뭐가 있는지 다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네, 베를린 영화제나 칸 영화제나 베니스나 알겠습니다. 뭐 다들 극장밖에 생각나는 데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극장 위치는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모르죠.
그냥 모른대요. 평범하니까. 가라는 대로 가고, 가라는 네, 대로 네. 가니까. 가라는 대로 가니까. 네. 자, 오늘 정조진 감독님이랑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거는 오늘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돼요, 이 얘기를. 그쵸, 그쵸. 그게 뭐냐면 대단합니다. 모델과 가수로 변신을 한 이 이야기 정말 또 기대되거든요. 그쵸.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니어 모델, 또 가수로 변신 이것까지 또 하셨다고 하는데 시니어 모델 변신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감독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섹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인데 내가 나이가 좀 이 나이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뭘 할까? 키가 크지 않습니까? 잘생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갈 길은 모델이다. 벌써 시작부터 좋습니다. 저희 뭐 이 이야기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네. 더 재밌는 얘기를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500원어치만 살짝 보여줬고 네네네. 다음 이제 10만 원어치는 2부 때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초신 감독님의 모델과 또 보이그룹의 데뷔를 재밌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자, 뭐 이것으로 이번 방송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 여러분 즐겁게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놀자.